스타크래프트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 우주를 배경으로 저그, 테란, 프로토스 세 종족의 전쟁을 다룬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세 종족은 각각 특유의 개성과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종족별로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 유닛과 건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끝없는 유닛의 물량 공세로 승부를 보는 저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뛰어난 기술력이 반영된 유닛과 미래 전장을 보는 듯한 모습에 프로토스나 테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스타크래프트 게임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던 매력적인 무기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실제 상용화 단계까지 도달한 무기 체계들도 있다고 하는데 믿어지시나요? 은근히 재미있는 밀리터리 이야기 방진회의 은밀 차트.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상상에서 현실이 된 스타크래프트 속 무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토스 기술의 정점이자 최강 병기, 소위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캐리어가 조만간 현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캐리어가 뜨면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캐리어는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 게임 자체를 캐리하는 유닛인데요. 아시다시피 대신 전투를 수행해줄 인터셉터라는 소형 비행체를 싣고 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캐리어는 본체는 뒤로 빠진 채 먼 거리에서 인터셉터를 출격시켜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적군은 본체를 직접 공격하기가 어렵고 작고 빠른 인터셉터들 또한 요격하기 까다로워 상대하기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게임 속에서도 상대하기 어려운 캐리어가 실제 전장에서 운영되면 이를 상대하는 적군은 얼마나 힘들까요? 실제 캐리어에서 영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그렘린이라는 이름의 군집 드론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대형 전투기나 수송기에서 다수의 드론을 발진하고 다시 수송기로 공중에서 회수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시 전술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집 드론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여러 대의 드론이 서로 충돌 없이 집결하고 흩어지는 모습을 담은 실제 군집 비행 시험 영상을 공개해 프로토스 유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다수의 무인기를 작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들은 적군 위협지역 상공을 선회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지휘소에 알리는 정찰 임무는 물론 주요 표적과 좌표로 정밀 타격하고 복귀하는 모습이 인터셉터와 매우 유사하게 느껴지네요. 아직 개발 중이기에 실전 적용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제 더 이상 게임 속 기술만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실제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활약할지 기대해봐도 되겠죠? 현대 전장에서 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 다 아시죠? 정찰 작전은 게임과 실제 전장을 가릴 것 없이 매우 중요시되는 작전 중 하나입니다. 정찰을 통해 적의 위치나 규모, 주변 지형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군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스타크래프트 유저들은 정찰을 위해 자원을 채취하는 일꾼들까지도 적의 본진에 침입시키곤 하죠. 하지만 정찰을 보냈던 일꾼이 살아 돌아올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토록 중요하지만 위험천만한 정찰 임무를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닛으로는 프로토스의 정찰 조종 비행체 옵저버가 있죠. 그런데 우리 군도 옵저버와 유사한 새로운 정찰 비행체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군은 이미 유콘 시스템의 리모 아이와 같은 무인기를 도입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전장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단순 정찰 기능을 넘어 인터셉터처럼 직접 공격이 가능한 드론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공개된 풍산의 개인 휴대 전투 드론이 바로 정찰과 공격이 모두 가능한 장비입니다. 수직으로 이륙하여 상공에서 목표물을 직접 공격할 수 있으며 모듈화 개념을 적용해 상황에 따라 7종의 다양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전차를 상대할 때는 대전차 탄두, 보병의 경우에는 성형 파편탄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또 정찰이 필요할 때에는 정찰 장비를 드론에 조립한 뒤 비행이 가능하며 통신 중계 모듈과 조명탄 모듈까지 있어 통신 지원이나 조명 지원까지도 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LIG 넥스원의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은 방위사업청과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군에서 시범 운용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단일 개체만으로 뛰어난 활약이 예상되는 드론이 앞서 보았던 군집 드론 기술과 병행 운용됐을 때의 시너지가 어느 정도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앞서 말씀드린 첨단 무기들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걱정되신다고요? 당연히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들도 함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프로토스 유저들에게 가장 악몽과도 같은 기술인 EMP입니다. EMP 쇼크웨이브는 프로토스의 특수 전자 장비들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인데요. 실제 EMP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켜 그 영향을 받는 전자기기들을 망가뜨리는 반도체 집적 회로 기술입니다. EMP탄을 사용하게 되면 일정 범위 내 전자기기 회로가 삽시간에 타버리게 되어 첨단 무기 체계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죠. 하지만 이 EMP탄은 적군과 아군 가리지 않고 모두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는 맹점도 존재하기에 사용하기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또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SF 영화 속 무기처럼 생긴 담스테크의 드론 헌터 XR은 타깃이 되는 특정 드론과 같은 전자장비에 방해 전파를 조준 사격해 주변 아군 장비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첨단 무기 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첨단 기술들이 적용된 무기 체계가 미래 전장에서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스타크래프트 유저들이라면 이 유닛을 보고 태사기라는 말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벌처라고 불리는 이 유닛은 빠른 속력을 바탕으로 게릴라 전술을 수행하는 탓에 대응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죠. 그런데 유저들이 꼽는 벌처의 사기성은 기동력만이 아닙니다. 바로 벌처 한 기당 3개씩 주어지는 지뢰 스파이더마인이 그 진짜 이유죠. 심지어 벌처는 지뢰를 사면 딸려 나오는 부속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크기가 작다고 섣부르게 진출했다간 병력이 전멸해 전세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기에 진군을 멈추고 지뢰를 제거하는데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지뢰는 실제 전장에서도 악마의 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땅속에 심어진 지뢰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피해 또한 적지 않아 항상 조심해야죠. 지뢰 같은 폭발물을 인명피해 없이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들이 개발되어 왔는데요. 최근 한화 디펜스에서 공개한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이 대표적입니다.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은 원격 조정이 가능한 덕분에 지뢰 매설 예상 지역에 사람이 직접 투입되지 않고도 폭발물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의 장비들과 달리 몸체가 작아 장애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한국의 거친 산악 지형이나 설상에서도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한데요. 소형화된 몸체 덕분에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작전 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앞으로 지뢰로 인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스타크래프트는 결국 적 진영을 공격해 함락시키는 쪽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다만 아군 진영을 무사히 지키면서 말이죠. 이에 게임에서 병력을 전장에 보내기 전에 아군 지역에 탄탄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인데요. 특히 기습작전을 수행하는 비행 유닛을 막기 위해 이것을 깔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바로 테란의 공중방어 체계 터렛입니다. 터렛은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발견하면 자동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기 체계로 본진에 다가오는 다양한 공중 유닛을 감지하고 격추시켜 본진을 수호합니다. 실제 전장도 비슷합니다. 아군들이 안심하고 출전하기 위해서는 지휘소 같은 주요 시설을 지킬 방어 체계를 구축해 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드론과 같은 소형 비행체들이 정찰이나 공격에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장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화에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처럼 말이죠. 이 레이저 대공무기는 너무 작아 미사일로 요격하기 어려운 소형 비행체들로부터 아군 진영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임 속 터렛처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무인 비행체를 무력화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차량
차량에 장착하게 되면 이동형 레이저 무기 체계로도 활용할 수 있어 야전 지휘소 같은 작전지 주요 시설 방어에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동하는 터렛이라. 야, 이거 게임보다 현실이 좀 더 우세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스타크래프트 속 기술들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사례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술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게임에서만 보던 상상 속의 기술들이 현실에서 개발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게임이 더욱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은밀 차트에서도 은근히 재미있는 밀리터리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와 함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